전함이 가장 최근에 분노의 포성을 터뜨린 건 1991년 걸프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철갑의 야수는 100년이 넘게 해전을 장악해왔죠. 이 막강한 함선이 다가오는 걸 보게 되면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취역한 미 전함은 아이오와급이었습니다. 1942년 발진한 아이오와급 함선 4척은 미군의 깃발 아래 항해에 나섰던 전함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발전된 것이었죠. 각 함선에 실린 3개의 대형 포좌에는 천지를 무너뜨릴 만한 마크 7 16인치 함포 3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린 전함 뉴저지호에 올라타 해상에서 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함선은 1942년 처음 작전에 참가해 198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왔죠. 뉴저지 캠덴의 박물관에서 이 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2명의 전역 군인이 우리의 안내를 맡았습니다. 발포 절차는 주갑판 27m 아래에서 시작되죠. 이것이 전방 주 전기 조준기입니다. 한참 올라와야 하죠. 하지만 여기에선 상황을 알 수 있죠. 표적에 맞았는지 빗나갔는지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대기 아웃포스트에서 적을 레이더로 관찰합니다. 표적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그 위치를 최초의 전쟁 컴퓨터 중 하나로 전송하게 되죠. 여기에서 탄도 정보가 병합됩니다. 그러면 전송기에서 전기 신호로 포탑에 신호를 전송하지요. 믿거나 말거나 이 컴퓨터는 2차 대전 때에도 사용됐었어요. 포탑을 표적에 겨냥하지요. 회전 체계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포탑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죠. 그런 다음 포탄을 장전합니다. 각 포탑마다 77명의 수병들이 달라붙어 발포를 준비하죠. 이 전함에서 가장 보호가 잘 된 지역인 정상갑판 13m 아래에서 장전이 시작됩니다. 화약 가방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 구역은 절대 금연을 해야겠죠. 6개의 화약 가방을 선반에 싣습니다. 그리고 각 가방의 무게는 50kg이지요. 이것을 승강기에 올려놓으면 승강기가 다시 포탑으로 올려보내죠. 장약이 채워지고 나면 포탄을 화약 저장구역 바로 위에 자리한 갑판에서 들어 올립니다. 각 레벨마다 최대 168개의 발사체를 저장할 수 있죠. 그러나 승강기로 올려보내는 작업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발사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질 좋은 윤활유로 갑판을 바릅니다. 많이는 아니고 살짝 미끄러울 정도로만 바르지요. 이 순간 갑판 선원들은 1200kg의 포탄이 깨질까 노심초사합니다. 이렇게 포실에서는 모든 수병들이 합심해서 작업을 하죠. 승강기가 발사체를 포실로 들어 올려서 포대 위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포대가 눕혀지고 발사체는 선조에 끼어지지요. 발사체가 선조의 자리를 잡으면 화약 가방을 채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꽂을 때가 격벽에서 나와 다시 천천히 장약을 포에 끼우게 되죠. 포탑의 수병들은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더 높은 곳에 있는 승무원들의 몫이죠. 전기 조준기가 표적에 맞춰지면 우린 지시등을 전멸해서 포탑에 장약이 됐음을 알리죠. 그럼 모든 발포 준비가 끝납니다. 발사! 표적의 머리를 향해 이 아이오와급 전함은 최대 분당 2발의 속도로 치명적인 연발 사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때 항공모함이 등장하면서 전함의 영광은 감소하고 말았죠. 오늘날 최신식의 스마트 폭탄은 노동집약적인 전함을 영원히 은퇴시켜버렸습니다. USS 위스콘신호와 미저리호가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마지막 포성을 울렸죠. 그러나 전함의 천둥 소리는 함포의 뜨거운 맛을 봤던 적들에게는 영원히 메아리처럼 귓전을 맴돌 것입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포와 이 대포의 사용법을 아는 수병들과 함께 보내는 것보다 짜릿한 게 있을까요? 야호! 우린 전함 뉴저지호에 올라타 해상에서 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함선은 1942년 처음 작전에 참가해 198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왔죠. 뉴저지 캠덴의 박물관에서 이 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2명의 전역 군인이 우리의 안내를 맡았습니다. 발포 절차는 주갑판 27m 아래에서 시작되죠. 이것이 전방 주 전기 조준기입니다. 한참 올라와야 하죠. 하지만 여기에선 상황을 알 수 있죠. 표적에 맞았는지 빗나갔는지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대기 아웃포스트에서 적을 레이더로 관찰합니다. 표적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전함이 가장 최근에 분노의 포성을 터뜨린 건 1991년 걸프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철갑의 야수는 100년이 넘게 해전을 장악해왔죠. 이 막강한 함선이 다가오는 걸 보게 되면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취역한 미 전함은 아이오와급이었습니다. 1942년 발진한 아이오와급 함선 4척은 미군의 깃발 아래 항해에 나섰던 전함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발전된 것이었죠. 각 함선에 실린 3개의 대형 포좌에는 천지를 무너뜨릴 만한 마크 7 16인치 함포 3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실에서는 모든 수병들이 합심해서 작업을 하죠. 승강기가 발사체를 포실로 들어 올려서 포대 위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포대가 눕혀지고 발사체는 선조에 끼어지지요. 발사체가 선조의 자리를 잡으면 화약 가방을 채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꽂을 때가 격벽에서 나와 다시 천천히 장약을 포에 끼우게 되죠. 포탑의 수병들은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더 높은 곳에 있는 승무원들의 몫이죠. 전기 조준기가 표적에 맞춰지면 우린 지시등을 전멸해서 포탑에 장약이 됐음을 알리죠. 그럼 모든 하면 그 위치를 최초의 전쟁 컴퓨터 중 하나로 전송하게 되죠. 여기에서 탄도 정보가 병합됩니다. 그러면 전송기에서 전기 신호로 포탑에 신호를 전송하지요. 믿거나 말거나 이 컴퓨터는 2차 대전 때에도 사용됐었어요. 포탑을 표적에 겨냥하지요. 회전 체계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포탑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죠. 그런 다음 포탄을 장전합니다. 각 포탑마다 77명의 수병들이 달라붙어 발포를 준비하죠. 이 전함에서 가장 보호가 잘 된 지역인 정상갑판 13m 아래에서 장전이 시작됩니다. 화약 가방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 구역은 절대 금연을 해야겠죠. 6개의 화약 가방을 선반에 싣습니다. 그리고 각 가방의 무게는 50kg이지요. 이것을 승강기에 올려놓으면 승강기가 다시 포탑으로 올려보내죠. 장약이 채워지고 나면 포탄을 화약 저장구역 바로 위에 자리한 갑판에서 들어 올립니다. 각 레벨마다 최대 168개의 발사체를 저장할 수 있죠. 그러나 승강기를 올려보내는 작업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발사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질 좋은 윤활유로 갑판을 바릅니다. 많이는 아니고 살짝 미끄러울 정도로만 바르지요. 이 순간 갑판 선원들은 1200kg의 포탄이 깨질까 노심초사합니다.